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25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 전 다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제일 먼저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여러분들께 부가 설명을 더해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이 디폴트의 디데이로 알려져 있는 날이 정확하게 6월 1일입니다. 이 옐런 의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몇 번이고 강조를 했었죠. 근데 이때까지 문제없이 해결이 되려면은 못해도 하원 통과해야죠, 상원 통과해야 되죠. 그리고 중간에 메모리얼 데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휴일이 또 하루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 내에는 어느 정도 진전 있는 모습이 보여줘야지 6월 1일 문제없이 끝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벌써 오늘 날짜가 25일이죠. 목요일인데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당연히 시장은 이렇게까지 시간이 지났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네, 불안하네, 라는 식으로 연결이 됐던 것이고, 이게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또한 이 메카시 하원 의장이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25일쯤에는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별다른 얘기가 없을 거고, 나오더라도 내일이나 모레쯤, 그때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길면은 다음 주까지도 어느 정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는 가운데도 그나마 긍정적인 내용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냐면, 이번에 FOMC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5월달 회의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오게 된 건데, 지금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라는 쪽도 있지만 현재 위치도 충분하다. 금리 인상 중단하자라는 쪽 이게 확실하게 갈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둘의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인상은 당연히 인플레가 확실하게 아직까지 안 잡히고 있다. 목표로 하고 있는 2%로 못 가는데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켜보고 만약에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인플레가 잡히는 게 느릴 경우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움직이자. 이러한 주장을 피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냐면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 연방기금 선물 시장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25bp 금리 인상의 확률이 70%가 훌쩍 넘어가는 모습이 보여졌죠. 이 부분이 지금 30.8%까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동결에 대한 가능성은 20%대였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69.2%까지 다시금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걸러 하루 막 20%, 30%씩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당장 오늘은 어제보다는 좋아지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 요 부분은 솔직히 이것만 나왔을 때에는 시장의 호재의 소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흐름만 유지가 되더라도요. 부채 한도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요 내용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어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연준 위원들 지금 의견 엇갈리고 있다라는 부분, 요게 일단은 긍정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5%가 훌쩍 넘는 고금리 상황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대출을 일으킨 뭐 기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연체율이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지금 이제 못 버티는 사람들이 하나씩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런 한국 같은 국가가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한국의 부동산 쪽, 민간 부동산 쪽, 이게 터질지 안 터질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민간 부동산뿐만 아니라 산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체율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뭐 대출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등등 좀 다급하게 이를 완화시키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가 됐든지 간에 이 둘 중에 하나가 터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한국의 부동산은 뭐 지금 반등하는 이 많은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꺾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보다 유동성은 확실하게 풀려 있기 때문에 한 2016년 그때 가격보다는 높은 위치에서 횡보를 좀 긴 호흡으로 진행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동산의 역사는 뭐다? 10년에 한 번씩, 8년이었나요? 10년이었나요? 한 번씩 횡보하다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나서 횡보하다가 올라가고 이걸 반복했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 8년은 지금 이제 고정되는 가격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집을 산다면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이 흐름까지 한번 쭉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제 부동산 쪽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도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자 부담 큰 이 상장사들 역시도 지금은 살 때가 아니다라는 걸 이런 걸 통해서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하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3회 동결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나와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 꼭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나마 다행인 점은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반도체가 살아나는 게 확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AI랑 인공지능, 다시 AI랑 좀 성능이 많이 필요한 이러한 신사업들 있잖아요. 여기가 다시금 떠오르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실적이 엄청나게 펌핑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백 주짜리 기업이 시간 외에서 20% 넘게 폭등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고성능 반도체는 삼성도 많이 팔잖아요. 실적 올라갈 거 기대를 하면서 보면서 공급 과잉 끝나니까 이제는 다시금 매출 올라오면서 순이익 올라오는 모습 기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순이익이 올라가는 속도가 예전보다 빠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지금 중국이 마이크론을 때리고 있잖아요.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한국이 있으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점유율은 결국에 한국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뭐 낸드 플래시나 디램 관련으로 봤을 때 전 세계 1, 2등 점유율이 한국 기업이고 그리고 3등이 마이크론이기 때문에 3등의 점유율을 1, 2등이 결국에 빼앗아 올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갑자기 한알령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엔터주나 아니면 이런 인터넷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이거 혹시 반도체도 문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반도체는 중국 입장에선 목줄입니다. 마이크론을 때리기 시작한 이상 한국 기업들의 손은 절대 놓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일시적인 이벤트 정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과거에도 한알령 얘기했을 때 그 민간 쪽에 어필을 할 수 있는 요 엔터 쪽 있죠. 여기만 때리고 나머지 사업 부분 오히려 이 연관성을 좀 높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했거든요.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엔터만 좀 약해지고 나머지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요거 기대하면서 보기 좋다라는 거죠. 뭐가 됐든 반도체는 못 꺾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슈퍼사이클에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하면서 LNG 관련되어 있는 이쪽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LNG 쪽으로 해서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태양광이랑 방산 쪽에 1.3조를 출자하는 한화그룹의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쪽의 실적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1순위를 방산, 2순위를 태양광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 손이라고 하는 쪽이 아무래도 중국 쪽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미국의 견제 때문에 지금 유럽까지도 중국이 진출을 하는 게 좀 많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 파일을 기존에 있는 미국이나 유럽 기업이나 한국이 좀 파고들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L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금 막 떠오르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지네요. 올해 매출 1조 원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쪽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건설사들 다시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갑작스럽게 들려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알아둬야 될 건 뭐다? 이거는 해외에 시공 능력이 있는 이러한 건설사들 있잖아요. 뭐 GS라든가 대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쪽은 오케이인데 근데 이제 한국의 주택 부분에만 집중을 했던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쪽이 과연 해외에서 이런 기대감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잘 파고들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리고 선박 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는 있겠네요. 예, 그 암모니아 추진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예, 제일 큰 파이는 이런 승용차나 아니면 자동차 부분이다 보니까, 요거 빠르게 좀 개발이 되고, 이 표준이 잡히지 않는다면, 미래의 가치가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서, 자, 지금 쭉 한번 살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거 장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영상 찍기 전에 싹 올려드립니다. 자, 이 시간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영상 소개란에 텔레그램 링크라고 있거든요. 이거 클릭 한번 하시고 들어오셔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고 같이 한번 좋은 내용들, 좋은 결과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최근 한 3일 정도 현재 가격에서 횡보해주는 모습이 보여지다가 오늘 약간이지만 조금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긴 했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상황들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핵심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현재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지 이런 걸 좀 보자면 어제 소개해드렸던 뭐 박람회 가가지고 뭐 원전부터 해서 수소 터빈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번 영상에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원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원전 관련해가지고 향후에 정권이 바뀌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쉽게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떤 내용 때문인지 핵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에너지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원유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전에 한 30, 40이었다면 지금은 70에서 80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이전보다 2배 정도 높은 가격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많이 빠졌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석탄을 쓰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문제이긴 한데 이 가스가 뜨는 이유가 뭡니까? 석탄이나 원유 같은 경우에는 환경 오염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비교적 클린한 가스로 보는 거잖아요.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몇몇 분은 이런 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가격이 빠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인플레를 잡기가 너무 어렵고 향후에 인플레를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과거에 굉장히 낮은 성장률이 유지가 되었던 것 이때로 돌아가는 건 한동안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에너지 역시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한국은 과거처럼 저렴한 전기를 이것들을 가지고는 좀 애로사항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그 무엇보다 전기를 생산하는데 가격이 싸다 보니까 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뭐 전기세 부담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삶에 좀 부담이 된다라는 이야기에 더해 가지고 향후에 산업 경쟁력 이런 얘기들까지 들려오게 된다면 좀 큰일이 많이 나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대표적으로 한국은 우리나라의 주변국들과 산업적으로 겹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핵심 원자재라고 볼 수 있는 이 원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전기인데, 뭐 일본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석탄 발전소가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동해안이죠. 이쪽 지역을 싹 다 원전으로 바꾼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들과 경쟁을 했을 때 뭐 기술력의 차이가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이것마저도 따라잡히면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쟁력이 많이 낮아지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다 이 원전이 꼭 필요한 이러한 상황을 좀 끌고 오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수송이 뭐니 얘기가 나오더라도 원전은 일단 최우선적으로 두고 봐야 되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이 해외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SMR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장의 매출은 아무래도 대형 원전 쪽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웨스팅하우스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그게 되어야지 폴란드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한국이 한 발이라도 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산은 뭐 건설 사업 부분부터 해서 끼업할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다른 부분도 한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요. 자, 해서 현재 뉴스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다라는 거 말씀드리며 차트랑 수급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수급부터 지금 당장 뭐 뜬 건 아니라 이거는 나중에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 계속해서 현재 위치에서 며칠 연속으로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만 나오면은 두산 걱정 1도 없죠. 그리고 뭐 기관은 팔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결국에 털린 건 개인들이거든요. 예,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결국 개인들의 물량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상관없으니까 누구에게라도 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자체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기대감을 가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약간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긴 했는데 차트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좀 제 개인의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21선 지금 돌파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줬다라고 하더라도 21선 이탈 없다면 저는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내일이나 늦어도 다음 주 월화 안에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위에서 움직이면 단기적으로 한번 꿈틀거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1차 목표는 볼린저 밴드 상단이긴 한데 일단 지금보다 올라가면 좋은 거니까 요거 1차적으로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누려보는 가운데 이 위에 있는 61선과 24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여기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그러면 이전처럼 이렇게 이탈하면 빠지는 거겠지만 만약에 올라간다면 481선까지 시도하는 그림이 기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위에서 자리 잡고 횡보할 때 아래에 있는 이평선들이 올라와 가지고 정배열의 모습이 어느 정도 얼추 나오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자리 잡으면 현재에서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여기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 저 위치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편안하게 볼 수 있다, 기대감을 가지면서 볼 수 있다, 이거를 좀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에 대해서 뭐 전기세니 뭐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랑 연결해서 보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의 일상에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섹터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금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항상 물어볼 거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은 있느냐? 그리고 대체를 못하면 다른 걸로 전환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기업들의 경쟁력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겨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느냐? 이거 없으면은 선동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현재 위치에서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든 기관이 매수를 하든 이 개인들의 물량만 꾸준하게 털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편안하게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 현재 21선 위에 있다면 이거는 특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위에 있는 241선, 61선 겹쳐 있죠.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 481선 부근까지 차근차근 도전을 준비해 보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에너빌리티에 대해 총정리 한번 맞춰 보았습니다. 자,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한번 쭉 훑어봤는데 잘 보셨나요? 잘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께 다시
잘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